안녕하세요. 스마트한 프로방탄소년들의 친구 스빈킴입니다. 되게 간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또 생업이 바빠가지고 이사 준비하고 이러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짬을 내서 지난번에 이어서 FMD 다이어트의 창시자인 발터 롱고 박사의 신간 롱제비티 다이어트의 내용을 추가로 더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지난번에는 롱고 박사가 오랜 연구 끝에 파악한 노화의 원인, 그리고 그가 세계 곳곳의 장수 마을에서 발견한 그런 공통점들, 그리고 무엇을 먹어야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약간 실용적인 측면으로 더 다가가서 발터 롱고 박사가 추천하는 영양제 고르고 먹는 방법, 그리고 과도한 간헐적 단식이 몸에 해로운 까닭, 어떻게 하는 단식이 좋은 단식인지, 그리고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최악인 까닭, 그리고 최고의 가성비를 달성할 수 있는 운동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겁니다. 영양제가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에요. 어느 때는 좋다고 그랬다가 어느 때는 안 좋다고 그랬다가 커피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영양제에 대한 롱고 박사의 추천은 매우 접근법이 실용적이에요. 이게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어느 입장을 갖고 계시더라도 롱고 박사의 제안을 따르면은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특별히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모든 필요한 영양소를 음식으로 흡수를 하는 거겠죠. 하지만 어떤 영양소는 자연 상태에서는 흡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음식으로 섭취하기가 꽤나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엄격한 채식을 하는 비건들의 경우는 비타민 B12 부족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잦죠. 한편으로는 특정 비타민의 경우에는 이걸 과도하게 섭취하는 게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몇 차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고, 그렇다고 또 너무 섭취를 안 해도 몸에 좋지가 않으니까 롱고 박사는 상당히 실용적인 접근법으로 하는 제안이 믿을 수 있는 기업에서 나온 멀티비타민 제품을 보통은 이제 하루 한 알 이렇게 먹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 섭취를 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먹으면은 오히려 비타민이 과도하게 섭취가 돼서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 섭취하면은 필요한 그런 비타민 섭취에서 놓칠 수 있는 거는 막아주면서도 과도한 섭취는 또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입하려는 멀티비타민 제품에는 이런 영양소들이 들어있는지를 미리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하라고 권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비타민 D, E, 마그네슘, 비타민 A, 칼슘, 포타슘, 그리고 비타민 K, 요 영양소들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사라고 권해요. 비타민 외에는 오메가3를 또 따로 섭취하면 좋다고 권장합니다. 어유, 그러니까 피쉬 오일을 이틀이나, 비타민이랑 마찬가지로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 섭취를 하라고 권합니다. 롱고 박사는 피쉬 오일을 권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피쉬 오일보다는 크릴 오일을 권합니다. 둘 다 오메가3가 풍부한 건 마찬가지인데, 피쉬 오일은 특유의 비릿한 냄새랑 이런 게 되게 심해요. 그래서 보충제로 만들어놔도 사실 먹기가 되게 힘듭니다. 크릴 오일은 그보다 훨씬 먹기 편하죠. 롱고 박사도 간헐적 단식이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도 단식을 모방한 다이어트를 권장하니까요. 다만 과도한 간헐적 단식은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가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세상만사 적절한 게 가장 좋은 거긴 하죠. 그런데 언제나 인생의 문제는 도대체 어느 정도가 적절하느냐, 요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헐적 단식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 걸까요? 롱고 박사는 하루에 11시간에서 12시간 이 안에 섭취를 하는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8시에 아침을 먹으면 저녁 8시에 먹는 걸로 딱 끝내는 거가 적당하다는 거죠. 사실 이 정도는 일반적인 우리 식생활 패턴에도 부합하죠. 야식 같은 것만 하지 않는다면. 이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다이어트 효과가 좋아진다는 건 여러 차례 실험으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흔히 말하는 16대 8 방식이죠. 그러니까 8시간 안에 다 최대한 먹는 것. 저도 거의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롱고 박사는 12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으로 간헐적 단식을 할 경우에 담석이 생기거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책에서는 이런 연구 사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 출처를 밝혀주진 않았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찾아보고 발견이 되면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그냥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 잠들기 서너 시간 전부터는 안 먹는 게 좋고요. 롱고 박사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하루 2끼랑 스낵 1번 이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끼를 먹고 당분이 적으면서 저칼로리인 스낵 요거를 이렇게 해주는 게 건강이랑 다이어트 측면을 모두 고려했을 때 좋다는 거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롱고 박사는 아침을 꼭 먹어주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아침을 거르는 게 노화와 관련된 그런 질병의 리스크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개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참고로 아침을 먹는 게 건강에 좋다라는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는 또 그거에 대한 그 반론도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롱고 박사의 조언은 아침을 꼭 먹고 그 다음에는 점심 아니면 저녁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죠. 뭐 이건 그냥 순전히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선호도 뭐 그런 거에 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점심을 안 먹으면 자유시간도 생기고 또 점심 먹고 나서 식곤증 같은 것도 없다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저녁을 먹으면은 또 많이 먹었을 때 잠들기가 힘들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특히 위산역류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경우엔 특히 그렇고요. 그리고 또 저녁 자리가 사실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하고 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본인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잘 고려해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단식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 사실 이제 간헐적 단식 그 프로그램에서 또 16대8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아예 단식 기간을 따로 두는 방식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5대2 방식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뒀을 때 5일 동안은 그냥 평상시대로 먹고 이틀은 단식을 하는 거예요. 이틀 연속으로 단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따로 떼어놓고서 뭐 월요일에 단식하고 또 뭐 목요일에 단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롱고 박사는 5대2 단식이 이런 건강이나 뭐 체중 감량을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말해요. 왜냐면은 5대2 단식을 해보면은 과체중 환자들의 혈당 감소의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보통 이런 단식 프로그램이 평상시는 이제 한 2000칼로리 정도를 섭취를 하고 단식 기간에는 500칼로리를 섭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000에서 500이 이렇게 계속 널뛰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이 몸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수면 장애나 뭐 신진대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그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본질적인 질문은 그럼 단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라는 걸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일단 롱고 박사는 이 단식 그러니까 칼로리를 되게 적게 섭취하는 이게 만성적으로 되면은 건강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다 안 좋다는 점을 먼저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끔 뭐 다이어트 한다고 만성적으로 계속 뭘 안 먹고 뭐 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오히려 건강만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더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롱고 박사는 단식을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그 한 번 동안을 나흘에서 닷새, 4일에서 5일 정도로 딱 제한을 하면은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그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지방을 태우는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틀에서 사흘, 그리고 그 이상 정도로만 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단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틀에서 사흘 정도 그 이상의 단식을 해줘야만 몸이 이제 재생 모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단식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 다이어트랑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몸이 이제 단식 상태에 들어오면은 이제 몸이 이제 그 노화된 세포들을 다 죽이고 그걸 재활용해가지고 새로운 세포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몸이 더 건강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단식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하는 분들은 단식을 하고 나니까 뭐 주름이나 얼굴에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은 이틀에서 사흘 혹은 그 이상 그 단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거보다 짧게 한다고 해서 좋은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기왕 하는 거 단식의 효과를 정말 100% 누리려면은 이틀에서 사흘 그 이상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롱고 박사는 일단 몸이 이렇게 지방을 태우는 모드로 전환이 되면은 단식을 중단하고 나서도 그 효과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 단식이라는 게 꼭 체중 감량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몸을 다시 이렇게 재생시키고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건강 차원에서도 단식을 해볼 만한 단식을 하는 거를 롱고 박사는 추천을 해요. 그래서 65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들은
1년에 한 2번 정도 5일 단식을 하면은 좋다고 말합니다. 이제 또 가장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실 롱고 박사가 설명하는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최악인 까닭을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뭐 실험 결과에서 해보면은 저탄수화물에 고단백 식단을 했던 쥐가 가장 건강 상태가 나빴다고 해요. 수명도 짧았고요. 가장 오래 살고 건강했던 쥐는 오히려 고탄수의 저단백 식단을 했던 쥐고요. 13만 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서도 그 탄수화물은 적고 동물성 지방이란 단백질은 높은 식단은 전반적으로 암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그런 높은 사망률과 연관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버드에서 후속 연구로 진행한 거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는데요. 식물이 아닌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많으면 그만큼 높은 심혈관 질환 가능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저단백이랑 식물 위주의 식단만 고수를 해도 그 노화랑 암 이런 질병 관련 리스크는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적절하게 운동을 하는 것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에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롱고 박사는 또 나름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가장 최고의 효율, 가성비,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가성비잖아요. 돈이 많으면 그냥 무작정 다 돈으로 때려 넣으면 되지만 우리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가 중요한데 그런 이제 가성비 최고의 운동 방법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매일 빠른 걸음으로 걷기를 한 1시간 정도씩 해주고 그리고 격일로 뭐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나 수영 같은 거를 한 30분에서 40분 정도씩 해줍니다. 주말에는 2시간 정도 해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특정 부위의 근육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몸 전체의 근육을 골고루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운동을 2배로 한다고 해서 근육 생성이나 이런 게 2배가 되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오버 트레이닝을 해서 별로 좋을 게 없다는 거죠. 보통 이제 운동을 하면서 생기는 이점이나 이런 거는 그 2시간 반, 운동을 시작하고 2시간 반 동안에 제일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운동을 계속해도 큰 그 효율이 없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근육 생성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이 단백질 섭취를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난 운동하는데 좀 근육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단백질 많이 못 먹으면은 근육도 많이 생성이 안 되는 거 아닐까 했는데 이게 몸의 근육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그 단백질 섭취량은 몸무게 1파운드당 0.33g 이상의 단백질은 섭취를 해봐도 그 이상 섭취한다고 해서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1파운드당 0.33g을 제가 그때 한번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다시 해봤었는데 그건 몸무게 1kg당 0.86g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최적화된 근육 생성을 위해서는 그 한 번 1회 식사에 탄수화물은 적게 넣고 단백질을 30g 정도 넣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해요. 이 30g의 단백질은 운동하고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그때 먹는 게 가장 효과가 크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운동하시는 분들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이 몸에 우리가 이렇게 들 수 있는 최대 그 맥스 캐퍼의 어느 정도를 하는 게 이제 근육 생성에 가장 도움이 될까?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100% 뭐 110% 이렇게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롱고 박사는 그 실험을 해보면은 보통 본인이 이제 들 수 있는 최대 그 능력치의 60에서 75% 최대치의 60에서 75% 정도를 했을 때 가장 근육 생성이 잘 됐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롱고 박사가 이제 설명하는 거의 건강 관리 방법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거의 다 이제 토파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제가 이제 마지막을 위해서 남겨둔 건데 도대체 그 FMD 단식 모방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하나 남았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 아마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시간 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좋아요랑 구독 많이 해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앞으로도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